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넷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박우신 대표 함께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김파마에서 상한 터미네이터로 바꾼 김영덕 대표입니다. 파마에서 터미네이터로 바꾼 네. 우리 김영덕 전문가 또 함께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 파트너입니다. 네, 우리 김민재 대표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세 분은 어떤 평가를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강세장의 조정이다. 강세장의 조정이다. 예. 그래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조정입니다.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하지 않나요? 이 조정이 끝인가요? 아니요. 그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이런 얘기를 식으로? 드리는 거고 일단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조정은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 이러면 어제 고가를 뚫었는데 무슨 조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이라는 게 꼭 격한 가격 조정만 조정이 아니라 일정 그 상승 각도를 좀 완만하게 하고 네.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것도 저는 조정이라고 보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좀 과열되어 있는 지표들을 시킬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 이제 과열된 지표들까지도 시키지 않고 막 쏴서 올라가는 패턴은 그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올해 6월 달에 한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시장은 뭐 조정이더라도 시장이 좀 강한 형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미 조정은 시작이 됐지만 약간 우상향하는 듯한 박스권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일단 추석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9월 달은 이번 주 흐름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말이 조정이지 코스닥은 또 올랐어요. 네. 사실 그동안은 코스피가 강했지만 그렇죠. 그동안의 시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움직임, 코스닥이 더 강한. 뭐 그 이유는 이제 바이오가 올랐고 중간에 또 로봇도 오르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별, 섹터별로 네. 좀 베타 개수가 높은 쪽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강세장의 조정 형태로 당분간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도 아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뭔 조정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혹여나 가격 조정을 좀 준다.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또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근데 이제 종목이나 섹터별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게 NXT 들어오고 나서 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기도 한데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제일 큰 이슈가 뭐였나요? 기억하시나요 오늘, 혹시? 뭐가 있죠? 오늘 뭐가 있었죠? 일단 간밤에 인텔 이슈가 제가 보기엔 네네. 가장 컸어요. 그 인텔이 20% 이상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 NXT에서는 상승률 상위에 전부 반도체, 전부 인텔에 뭔가 레퍼런스가 있었던 과거 인텔과 무언가를 해봤던 그러한 기업들이 줄을 잇고 NXT에서 다 올랐는데 네. 얘네들이 본장 들어와서는 전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윗꼬리도 달고 음봉도 찍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가 이번 인텔 이슈가 아니어도 셌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인텔 이슈가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빌미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걸 감안해서 저는 시장을 아침부터 좀 봤는데 네. 역시나 좀 내려오다가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또 강한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시장에서 약간 주도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또 밑꼬리를 달더라고요. 대기 매수세가 지금 굉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종목들이나 섹터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한 추석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추석 때까지 어느 섹터를 위주로 담아야 되는지는 좀 초이스를 해야겠죠 미리.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조정 시에 받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전략적인 부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뭐 8만 전자를 찍고 오늘 살짝 조정을 받긴 했으나 뭐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죠. 당연하다. 네, 당연한 거고요.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은 계속 그 현재 진행형인 거니까 네. 사실 제가 단언하긴 어려운데 제가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게 코로나 때랑 비슷하다. 코로나 지금 이후의 저희가, 유동성 장세랑 지금 장세가 성격이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실제로 고객 예탁금도 고점을 뚫었거든요. 네. 최근에 박스를 기록하던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분석이 틀릴 때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예요. 향후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정도면은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빠지는 그런 시장들. 이거는 이제 돈의 힘이 들어왔을 때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시장이라는 걸 꼭 감안하셔가지고 공매도도 많이 올라가니까 공매도 늘어나는 건데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네. 이제 공매도라는 건 항상 환매수가 따라가는 거고요. 특정 가격 레인지를 벗어나면 환매수가 위로 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보통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막 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V자 반등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급락했다가 갑자기 V자로 올라올 때. 네. 이때 나타나는 수급적인 대표적인 현상이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물에도 환매수가 있듯이 공매도도 환매수가 사실은 오히려 더 강한 랠리를 이끌기도 하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는 올랐으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 전략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갔으면 좋을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요번 상승의 버스, 요번 상승의 열차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은 요번 건 놓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단기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온 거는 부담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주 초부터 기술적 지표들은 다들 과열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닥이 또 고가를 뚫고 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요일부터 약간 상승 형태의 박스권 조정이라고 상승 각도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시장을 세게 본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올라온 폭이 단기로는 세 보이지만 글쎄요 저는 위로 너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저는 늦지 않았다. 당연히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굉장한 강세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게 1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종목마다 다르고 아까 섹터마다도 또 다르다고는 했지만 사실 뭐 몇몇 종목 보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단기에. 그렇죠. 그런 걸 따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따라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반도체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위 니치 마켓을 노릴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있고 추석 전까지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2주라는 시간을 좀 알차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메인이 되는 반도체 종목들도 분명히 그 중간에는 그 2주 안에는 뭔가 내가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 치밀하게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걔네들이 너무 비싸서 좀 담기가 부담스럽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분야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략하는 것도 답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로봇 스테이블 코인, 바이오 이런 거 움직이잖아요. 네네. 사실 얘네들도 다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오히려 좋은 자리에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자리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또 공략을 한다면 계속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용덕 대표의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덕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바이오 전성 시대의 시작이다. 바이오 전성 시대의 시작이다. 네. 이제부터 바이오가 시작된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금 한 3주째 이제 바이오 쪽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네네.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반도체가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거래소 상승력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강하게 삼전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위주로 변동성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 이제 직접 연계소 부장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는데 금리나 수혜기대 심리를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바이오가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7월 달인가 거래소 부분들이 좀 정체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이오주들의 순환매로 바이오 시총상위 종목들의 급등 잔치가 벌어졌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거래소가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치고 달리는 어떤 흐름 성격 속에서 그 중에서도 거의 여러 산업군이 아니라 반도체로 집중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순매수 거래 대금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몰려가지고 수조 원대 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연계수 부장의 반등이 나왔지만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부분들이 또 거의 못 나왔거든요. 이 종목들도 쉬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거나 지금 시장을 올린 거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을 좀 멈추고 가는 분위기, 조금 이제 쉬어가기 성격,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쉬어가기 성격의 눌림 조정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과연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거래소는 최대 신고가 돌파가 나온 장세고 코스닥은 아직도 1000포인트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거래소가 옆으로 조금만 기어준다고 했을 때는 7월에 발생했었던 바이오 섹터의 순환 급등 흐름 부분들이 점점 더 강렬해질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도 지속적인 순매수를 거래소에서 나타내던 외국인 투자자가 막판에 3천억 정도 대량 매수를 동시효과에서 해주긴 했지만 하루 종일 6천억 넘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 매물 압박을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가 주류를 이루는 코스닥은 하루 종일 매수를 하다가 또 동시효과 매수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주요 종목들에 대한 급등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대표적인 이제 종목 부분들을 업종지수 대표 종목 부분들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알테오젠은 움직임이 못 나왔어요. 차트를 지금 잠시 보시면은 알테오젠 변동성은 별로 못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삼천당 바이오라든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랠리 흐름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양선을 출발하는 또 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은 계속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리고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랠리 흐름 부분들이 이제 다시 나오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오의 순환 집중 강도에 대한 기대치를 전성시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던 이런 이제 바이오를 또 한 번 끌어올렸던 올릭스 같은 종목이 오늘 급등 추세로 또 상한가 도전까지도 하려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거래소 쪽 부분에서도 바이오 종목 부분들을 본다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히트 시세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런 급등 흐름 부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종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표출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시세가 나올 건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 올릭스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가족분들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 차익 실현을 한 종목들에 해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바이오 종목 부분들을 이게 저점 뭐 30만 원 초입이라든지 올리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차 파동 눌림 구역 구간대에서 매매를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장대항목 슈팅 차트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순환을 돌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낸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에서 시장이 정체를 보이더라도 코스닥이 반등력을 좀 주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많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 역할을 바이오가 그렇죠. 채워줄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 여태까지 금리나 수혜주라고 했는데 너무 안 움직였어요. 좋습니다. 그 채팅창에 그렇다면 바이오 대장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잠시 후에 저희 바이오에 대한 이슈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좀 자세한 이야기 네. 나눠보고, 저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뭐 꺾인다는 게 아니라 잠깐씩 조정받고 조금씩 쉬어갈 때 그 역할을 바이오가 해줄 것이다 해주셨는데, 요즘 유행하는 얘기 들으면은 금반지 A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 바이오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바지도 요새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는 네, 반바지에는 바이오가 들어있으나 네. 금반지 A조, 뭐 반바지 A조에는 어쨌든 금반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금융 그리고 혹은 2차 전지, 음. 뭐 혹은 지주사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국 대표는 바이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금융주는요. 네. 안 오르질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4대 금융사하고 미래에셋 키움증권을 포함한 대표 증권사라든지 네. 생명보험사 관련 종목들은 이번 9월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정책 리스크로 여전히 남아있었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제 보류 부분들이 기존안을 유지하는 수준 정도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네. 또 분리과세 같은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좀 더 완화를 해주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잡아가면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리스크가 사실 사라지는 게 9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사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도체와 같이 끌려서 그런 상법 개정 기대 심리 효과 부분들 세조 개편안에 대한 부담 심리 해소와 같이 올라간 게 금융업종 쪽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업종 부분들은 안 올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좀 눌린 부분들을 보일 수 있고 오히려 거래소에서 굳이 바이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조방원이에요. 조방원이요. 네. 왜 계속해서 그러냐면 꺾이지 않았나요, 조방원은? 꺾인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쉬고 네. 있는 거 아닌가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대형주, 중형주 이제 대표 원자력 관련주들이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라든지 HG 현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말만 해도 아는 그런 중공업주들도 다 옆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조정을 보이는 건 조선 기자재 업체들. 말도 안 되는 묻지마 랠리가 나왔었던 뭐 HJ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관련해서 STX 엔진이라든지 중형주급 라인이나 중소형주급에 있는 조선 업종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가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조정이 지금 나온 거지 메인이 되는 조선주는 아직 조정이 안 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죠, 그죠? 네. 하나여로가 지금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아직 슈팅 차트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있고 하나 시스템,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차트가 지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주잖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고 지금 미국하고 관세 부분들이 삐걱삐걱거리고 있으니까 조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조율돼서 해소될 문제고. 좋습니다. 네, 끊을까요? 아니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상법 개정 금융 섹터 위주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얘네들이 정체를 보이고 거래소에 굳이 매수가 붙는다면 어느 쪽으로 붙을까? 조방원 쪽으로 방어주 매수가 붙겠죠. 지수가 옆으로 기니까. 근데 집중은 사실 슈팅 차트로 더 큰 수익을 노린다고 한다면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코스닥 바이오나 거래소 바이오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좋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반도체가 쉬어갈 때 바이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오히려 조방원 쪽을 보는 것이 현명하다.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네. 어떤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많이 오른 종목에 집착하지 말자. 네. 많이 오른 종목에 네, 섹터 그동안에 무관? 뭐 섹터고 뭐고 다 똑같아요. 네. 많이 오른 종목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아시겠지만 그날 수천억 대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올라가는 종목은 보통 직고 돌파가 나올 때부터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신고가 장사가 나오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투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투자자분들이. 쫓아가는 네. 건 투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쫓아가도 적당히 초반 급등 나오는 걸 쫓아가야 되는데 저만치 100% 200%가 있는 종목이 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가는 말이래. 중초반이 있을 때 그 얘기예요. 네, 주도주를 따라가라는 말로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또 슈팅이 나면 또 따라잡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이러면 발생되는 현상이 뭐냐면 고점에 최고점에 물리는 현상이 나오고 그렇죠. 지수가 아무리 가도 그 종목은 안 가고 내려오는 현상들이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반등이 나와 있는 종목에 대한 돌파 패턴의 매매는 가능하고 또 반등 눌림 이후에 이제 시작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지만 네. 지금 몇백 프로 이상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덕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요. 채팅창에 민재 대표님 심심하시겠다. 이제 심심하지 않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민재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주제보다는 한마디는 네. 경각심속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다라고 잡아왔습니다. 경각심 속 용기.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경각심 속 용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FOMC 때도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네. 지금 오늘의 조정을 보게 됐었을 때
여전히 큰 관점에서는 저는 연말까지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수 멘트를 짤 때도 처음 출연했을 때도 기회의 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설레인다, 설레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기억납니다. 계속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따라 붙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약간 조심하는 이런 단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도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경각심이라고 단어를 하나 쓴 이유는 네. 바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연휴가 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보통 한 2주 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는 시기가 2주 전인데 이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점점점 명절이 가까워지는데 그때까지 큰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명절주부터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한 뭐 6대 4, 5대 5 비율로는 이런 명절 전 조정을 항상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이 코스피의 약간의 조정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살짝 가능성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다음 주에 가게 됐었을 때 지금 워낙 사실상 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쨌든 주도 섹터 반도체나 로봇을 꼭 담아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각심 속 용기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결국은 지금은 용기 있게 어느 정도 베팅을 해야 된다. 근데 약간의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뭐 다음 주에 설령 좀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조정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 비중을 뭐 살짝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 반도체와 또는 로봇 같은 주도 섹터를 일부러 누를 때 수익 날 만한 종목 한 종목 들고 가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반도체와 로봇으로 채우시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살짝 일단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각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추석 연휴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추석 연휴에 어떤 큰 뭐 글로벌적이나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사실상 오히려 연휴 끝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을 했으면 연휴 뒤에 바로 갭 상승에서도 출발할 수가 있다라고 오.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딱 다음 주 한 주 정도만 혹시라도 시장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뭐 이런 명절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는다. 그렇죠. 그것만 명절 전에는 기억하시면 늘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용돈 드리려고 주식에 돈 찾는다고. 그렇게 많이 드리세요, 용돈을? 아니 뭐 투자를 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휴 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뭐 현금을 좀 찾으시려고 하시는 거지라는 뭐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늘 항상 빠졌다는 얘기죠.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정도 정리드리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뭐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이 되면은 오히려 연휴 전에 빠질 때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바로 용기인가요?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뭐 조정받더라도 보유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용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거 생각해서 미리 주도 섹터를 팔았다가 조정이 안 오게 되면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조심해서 또는 조정을 기다리면서 싸게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뭐 조정을 받더라도 어쨌든 차라리 버티는 관점 그리고 오히려 조정이 없이 바로 갈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주도 섹터는 전혀 팔지 않고 약간의 현금 비중 그리고 기타 주도 섹터를 벗어난 종목 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그냥 주도 섹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행복해질지 전략적으로 여쭤볼 텐데 앞서 하신 말씀에 좀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김민지 대표가 바라보는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큰 그림만 좀 잡아드리면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연말까지는 즉 재료 소멸 관점 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베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시장이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좀 너무 올라가서 조정받으면 어쩌지라고 이 약간의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미국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이 5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랠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코스피를 제외한 전반적인 세계 증시는 코로나 고점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던 게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올해 들어서 겨우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이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을 이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전히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반도체 또는 뭐 로봇 기타 뭐 지금 재료가 나오는 쪽에서 거래량이 계속 붙으면서 수급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지금 꼭 돈을 버셔야 되고 오히려 연말 때 재료 소멸되는 관점 때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 기대치보다 못할 때에는 오히려 조정받을 수가 있다는 관점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조정을 받게 됐을 때 내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돈을 못 벌었는데 이 재료 소멸되는 연말부터 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약 한 3개월 플러스 알파를 내가 수익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충분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증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생각하셨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까지 아직 호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오히려 붙으셔야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클, 급물살, 손. 어렵네요, 오늘. 사이클. 우리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거든요. 어려운 걸 선택하셨어요? 제가요. 예, 네. 사이클이 이게 자전거. 자전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자전거는 좀 알겠습니다. 추워져요. 그러면은 김영덕 대표가 답을 좀 해주시죠. 사이클.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으세요? 돌아가는 순환매 아, 순환매. 그런 오,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연기가 좋아요. 맞죠?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순환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쳇바퀴 돌면서 계속 이제 다람쥐 김민재 대표 사이클 어떤 이야기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자전거는 아닐 것 같아서 네. 당연히 자전거 일단 저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런 순환을 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또 박우신 대표라면 또 자전거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뿐이니까 한번 이 키워드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반도체 사이클 속에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텔이 비용 부담으로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AI 반도체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유리기판의 수요도 함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업체들까지 기술 경쟁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유리기판이 반도체 사이클의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사이클에 대한 섹터는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네, 박우신 대표의 첫 번째 이슈는 유리기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에 자전거, 삼천리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유리기판이었습니다. 자, 유리기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는지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요. 어떠냐면 최근에 보면 미국도 반도체 종목들 강하고 네. 그랬는데 양자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가요. 음. 뭐 리게팅, 컴퓨팅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SMR 소형 원자로 종목들도 치고 나갑니다. 네. 오클로 같은 게 대표적인데 굉장히 강해요. 이번 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대세고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이제 넘어서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제 장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고집적화도 돼야 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고효율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나 SMR 이쪽에도 전 관심이 붙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한 흐름은 결국은 AI에서도 요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AI 시대를 빨리 우리 손 안에까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에 다시 한번 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측면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아까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저도 바이오를 항상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가야 될 숙명을 갖고 있어요. 네.
반도체는 반대로 코스피.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데 지금 장세는 저는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한쪽으로의 쏠림이 너무 과하면 이 돈이라는 거는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 쪽으로도 간단 말이죠. 차라리 실적 장세는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데 유동성 장세는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키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바이오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뭔가 시장이 거래소가 조정을 받을 때 바이오가 치고 가고 로봇이 중간에 치고 가고 했던 이런 흐름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순환매가 조정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굉장히 강한 형태의 조정. 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바람직한 조정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쉬어갈 때 또 이런 순환매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주도 섹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지금 안 올라간 게 뭘까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시대의 어떤 기술력을 더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요 하이브리드 본딩과 함께 이게 계속 칩들을 쌓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칩들을 이제 그 점점 쌓게 되니까 이제 공간은 한정돼 있고 효율은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 유리기판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글로벌 그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다시 한번 좀 이런 쪽이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해봅니다.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 차원에서. 예. 반도체 때 순환매 차원에서 다음은 유리기판이 되지 않겠느냐. 유리기판이 소위 말하는 차세대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키워드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기술적인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 현재 유리기판의 뭐 대표 종목들의 위치는 어떤가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쁘지가 않다.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올라왔죠, 별로. 전혀? 예. 전혀까지는 아닌데 네. 이게 살짝 머리만 좀 빼꼼 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우리 박우신 대표가 제일로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네. 지난주에 수소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네. 얘네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에 저 바이오 갖고 오고 싶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네, 먼저 하셔서. 오늘은 사실 바이오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고르시냐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대답을 못했는데 바이오 할 생각 없었거든요. 오늘.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는 추석 전까지 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어쨌든 뭔가 결과물이 나오려면 이런 것들이 전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지. 반도체에 대해서 유리기판을 탑픽으로 본다.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현 시점에서 탑픽으로 보는 건 반도체 내에서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그 후공정 오사트 쪽을 탑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테스트 쪽으로. 좋습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의 유리기판 섹터 저희가 만나봤는데 두 분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리기판 이거 지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 아니다. 반도체 내에 유리기판을 제외한 다른 쪽의 섹터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예요. 박우신 대표 자체도 후공정 쪽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유리기판이에요. 김현덕 대표님. 일단 지금 돌아가는 순환매가 1차적으로 삼전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향 AI 반도체 라인보다는 삼성전자향 연동 직접 반도체 쪽 관련 소부장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 라인으로 보통 볼 수 있는 게 이제 로봇도 볼 수 있고 뭐 유리기판도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저축중 PCB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로봇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 김민재 파트너님이 아주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또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좋은 수익도 드렸던 것 같고 유리기판이 메인으로 굉장히 또 강하게 떠올랐던 4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캠트로닉스 정도는 많이 올라갔어요. 점진 반등이 나오다가 슈팅까지 나왔는데 뭐 PI라든지 피롭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개를 빼끔빼끔 내려고 하는 수준에서 슈팅이 못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는데도 로봇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는 시장 트렌드로 좀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IT가 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IT 안에서 중소형주들의 이제 순환 흐름도 같이 돌 건데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유리기판 정도는 한 번 정도 주포들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 순환 섹터로 낙점될 수 있다. 저도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요. 살짝 뭐 담아 볼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조금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캠트로닉스 빼고 액션이 안 나오니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수익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니까 좋습니다.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재 대표도 옵니다. 유리기판 지금 현 시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지난 시간대에도 반도체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유기판을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또 박우신 대표님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유리기판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앵커님께서도 조금 많이 올랐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대장들은 못 간다는 표현보다 아직 안 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심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있다 또는 반등세를 굉장히 세게 올리면서 과거에 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낙폭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JNTC라든지 뭐 인텍플러스 그리고 일단 추세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FNS테크나 뉴파워플라즈마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냥 가장 핵심적인 이 두 종목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YC캠 같은 경우가 두 종목이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우신 대표님 유리기판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들 중에서 유리기판이 포함되어 있나요? 전 항상 그 섹터로 가져오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유리기판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용덕 대표의 이슈를 만나보기 전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급물살. 무슨 살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좋은 거 아니면 호불호가 확실한 것 같긴 한데 김용덕 대표 급물살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김민재 대표님 급물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네. 김용덕 대표가 이렇게 어렵게 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급물살 막 이런 걸로.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이게 힌트를 잡아주시는 걸 봤을 때 저는 항상 모르겠습니다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그래요. 생방송에서는 모르겠습니다가 제일 빠릅니다. 깔끔하고. 모르시겠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네요 오늘은. 자, 박우신 대표는 알 것 같아요. 표정이 미소를 쓱 짓고 급물살이라는 계시고. 네. 단어가 좀 긍정적인 워딩이 나갈 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급물살을 그렇죠. 탔다. 네. 뭔가 빠르게 확 움직일 것 같다. 뭐 움직인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뭐 상승의 급물살을 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수인가요? 그렇죠. 근데 제 다음 분이 이분이시니까 네. 뭔지 뻔한데요, 너. 네. 바이오다? 아까 뭐 전성시대 얘기도 하셨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자, 그럼 급물살 키워드를 품고 있는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인지 바로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발 정책 변화의 급물살에 바이오 섹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이 담긴 국방수권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물량이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국내 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섹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 급물살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네, 앞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부터 김용 대표 바이오 얘기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이오 먼저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캐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앵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뭐 고급 정보를 또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뭐 저기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생물보안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항상 중국 견제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결국 중국 견제, 그리고 바이오도 중국 견제.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는 걸 다 미국이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가게 된다면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약물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CDMO 기업 쪽의 수혜 부분들이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바이넥스라든지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혜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생산하는 구조 부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좀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좀 더 중점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가 반도체에 비해서 잘 못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앞선 그 시장 얘기에서는 했는데 지금 왜 바이오가 중요하냐면요. 네. 지금 10월부터 11월, 12월에
미국을 주축으로 한 수많은 임상 항암학회가 거의 10회 이상 잡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표 대장 바이오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요 관련 대형주, 중소형주까지 학회 참여를 해가지고 임상 결과 발표 부분들 일정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등 흐름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강세 흐름 부분들을 보였다라고 했었던 아까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한미약품이 왜 급등이 나왔을까? 네. 왜 급등이 나왔을까 하면은 이번 지금 15일, 16일부터 진행하는 관련된 지금 이제 뭐 비만학회 부분, 참여 부분에 한미약품이 참여를 해가지고 관련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하는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정 부분들이 있고 그 일정에 참여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좀 더 레벨업에 대한 특화된 요소들을 이제 갖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과 연계된 바이오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검색해보고 매매를 하셔도 이런 몇십 %짜리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종목 부분들에 대한 매매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바이오 섹터가 덜 움직였으니까 시총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지수를 올리려면 시총상위 바이오 종목을 올려야 되잖아요. 알테오젠도 당연히 좀 올라가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연동되는 바이오 시총 상위 순환 트렌드 섹터도 여러분들이 노리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들 그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담아놓고만 있어도 알아서 몇십 %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 기간만 조금 잡아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바이오 전성시대로 수익 낼 종목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앞서 그러니까 일정 매매라고 하죠. 저희가 학회에 대한 일정 올라갈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그러면 쉽죠. 이 네. 지금 보이는 그것들이 그 일정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아까 보여준 주가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상향한 것 같은데 너무 네네. 많이 올라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제 늦었죠. 그렇죠. 벌써 진행돼서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종목이 꼭 학회를 요번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번 더 참여하거든요. 네. 이제 좀 쉬러 내려오겠죠. 그리고 누를 때 또 근접 타이밍이 오면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종목 말고도 이제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종목 부분들 중에. 그럼 그럼 그 관련 종목들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해주시나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방 진행할 때 학회 일정은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간단하게만 쳐봐도 하반기 학회 일정 부분들은 나오고 종목 부분들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극비 비밀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약간의 기다림 타이밍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 선점이니까. 내가 당장 오늘 사서 오늘 슈팅. 그래. 이렇게 노리면서 그 관련주를 접근하기에는 학회 관련주보다는 당일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바이오 섹터의 초입을 따라붙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바이오 전성시대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재료를 기반으로 한 매매를 했을 때 전체 통수익을 다 드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질문 아까 그 앞서 채팅창에 네. 그럼 제약바이오 대장주를 사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잠시 네. 후에 이야기해 네.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장주는 이제 바이오제약에서 거래소로 따지면 삼바고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따지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좋은 종목이긴 한데 물질도 좋고 뭐 지금 이 학회 참여나 뭐 발표 일정 부분들에는 특별한 부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정체가 되고 움직임이 좀 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후순위 제가 뭐 항상 가져오는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회 일정이 3번 이상 참여하는 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줄 때 최대 수혜주는 무조건 삼바예요. 네. 좀 무겁지만 전 세계 최대 생산력을 보유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걸 본다면은 중대형주, 우량주 하는 분들은 삼바만 담아줘도 앞으로 반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로 10%건 20%만 먹어도 1억만 담아도 1~2천만 원을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투자 자산 성향과 내 성향의 차이예요. 내가 큰 종목을 좋아하면은 한 1, 2, 30% 노리고 우량주 등급 쪽의 바이오주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몇 천만 원 정도의 중소액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한방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그걸 그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질문도 잠시 후에 그러면은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을 내 마음속에 네. 탑픽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예, 둘 다 바이오. 둘 다 바이오로. 그럼 네. 잠시 후에 종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덕 대표의 바이오에 대한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보안법에 대한 도입 가능성, 그리고 학회 일정,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여러 가지로 좀 바이오 쪽에 주목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바이오 지금 과연 들어가기 적기일 것 같다. 오, 아니다. 지금은 뭐 바이오에 들어갈 시간이 좀 없다. 반도체 좀 더 지켜보고 혹은 다른 쪽을 좀 더 보고 바이오 가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혹은 한 발 늦었다. 기타 의견을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지금 바이오다. 자, 그러면 김민재 대표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이 너무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 제약바이오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가 일단 뭐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한 전기차 쪽에서는 좀 재료가 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힘을 못 낼 때에는 지금 뒤처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서 힘을 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좀 자리가 괜찮거나 재료가 있는 종목 안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우신 대표도 5입니다. 지금이 바이오의 적기다. 예, 그렇죠? 반도체 바이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네. 미리 뭐 제가 다음 주는 예약 좀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 번은 해야 되는데 한 번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그날 시장을 분석하시고 보시고 이런 것보다 그냥 예약제군요, 지금은. 예. 제가 오전부터 그 정도로 이거 좋다. 하는 거에 이제 준비는 나중에 하지만 네, 네. 하실 거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맞아요. 안 하시는 건가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할게요 이랬거든요. 네. 그래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저도 주 좀 정도에. 좋게 보는 바이오 7공주가 있거든요. 네. 네. 바이오 7공주 7개. 읊어주시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래요. 저희가 7공주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바이오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지금 적기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덕 대표의 내 마음속의 섹터 바이오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손입니다. 김민재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인데요. 손. 와, 너무 어렵죠? 김민재 대표가 손이 크시다고 손을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손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박우신 대표님 손. 근데 저는 저분 처음에 이름 들을 때마다 자꾸 축구 선수가 생각나요. 김민재 수비. 네. 그리고 방송 대한민국 코너 최고의 이름도 수비수. 무슨 수비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수비수.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분을 섭외를 제목은 하셨나. 수비수지만 이 풀이는 공격적인 저희는. 얼마 전에 해트트릭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성이 그 생각이 난.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축구 생각이 자꾸 아.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손흥민의 손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덕 대표님. 저는 뭐 예전 좀 지났지만 제가 조금 약간 호러물 쪽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네. 호러물. 약간 무서운 거나 이런 거. 네. 그러면 저 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온 적 있지 않나요? 손 해서 폰 아닌가요? 폰? 폰이요? 네. 폰이에요? 네. 이게 시리즈로 손 이런 거 없었나요? 제가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나요? 아무튼 무서운 손. 네. 무서운 손? 네. 무서운 손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냥 모르시다고 하면 빨리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키워드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손. 그래요. 이슈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보틱스 전용 공장부터 정교한 로봇 손까지 로봇 산업이 진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그룹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로보틱스 전용 공장, 또 파일럿 센터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보티즈는 자체 개발한 로봇 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로봇이 걷는 단계를 넘어 사람처럼 물건을 쥐고 다루는 매니퓰레이션 기술을 확보한 건데요. 이 로봇 손은 오픈 AI 등 글로벌 기업에도 선보이며 피지컬 AI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AI 팩토리 구축 지원과 노동 정책의 수혜 기대감까지 맞물리며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키워드 손의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네, 손 로봇 손입니다. 로봇 손 우리 김민재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로봇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로보티즈 쪽에서 이제 로봇손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 쪽에 공개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상 장 초반에 로봇 종목들 또는 로봇 섹터 자체가 시작부터 바로 하락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뉴스와 함께 로보티즈, 즉 LG 로봇 종목들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런 명절에 관련된 조정이 아닌 이상은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쪽, 그리고 현재 뭐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 지금 사실 준비된 또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이미 현대무엑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조정도 없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런 로봇이 공장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 앵커님께서도 이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러한 부분이 별로 이제 우리의 일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자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겠지만, 우리는 주식을 사서 결국은 로봇 쪽에서 향후에 배당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의 뺏긴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로봇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기업 위주로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멀리 보게 됐을 때에도 대기업 쪽에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도 잡힐 것이고 분명히 배당도 나올 거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이런 테마성으로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직업을 대체할 만한 이 기계들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주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 좀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주 지금 보면 로봇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5월 연초를 제외하고요. 연초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기대감으로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 로봇주가 움직일 때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노란봉투법, 그리고 4.5일 근로제,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로보틱스를 그룹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 뭐 이런 이슈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로봇주들이 반짝반짝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드는 고민이 이 로봇 섹터를 좀 이렇게 연속성을 갖고 길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주 소량의 정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니라면 이게 좀 방망이 짧게 잡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일단 로봇 섹터를 기준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이 한국 이 증시 자체가 뭐 이번에는 이제 50억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5,000필 향해 올라가고 있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추세를 이루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좀 맞춰야 되는 이런 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사더라도 사실상 뭐 한국 주식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쪽 로봇을 가져가게 됐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주식에서 로봇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대기업과 연관된 쪽,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런 부품을 납품하거나 연관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다시 하는 전략은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의 의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 뭘로 가볼까요? 이게 참 어떤 쪽으로 가볼까요? 로봇 섹터 소량이라도 지금 무조건 네포트 안에 담겨져야 할 섹터다.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고 로봇 섹터는 어떤 이슈에 아직 움직이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네포트에 담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X. 또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소량이라도 보유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우진 대표의 다른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로봇은 좋죠. 네, 좋지요. 맨날 너무 다 동그라미만 들고 좀 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방송 재미를 이제- 위해서 X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오는 이제 포트에 담아서 가자. 그렇죠. 네포트에 근데, 소량이라도 예, 담아서 근데 로봇을 담기가 저는 지금 반도체 바이오를 너무 강력하게 보고는 있어서 그리고 로봇은 약간 변동이 심한 섹터는 맞거든요. 그리고 로봇에 지금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트리거가 나왔어요. 노란봉투법이라고. 네. 저는 여전히 로봇은 아주 계속 봐야 되는 섹터고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는 건데 들고 가는 것보다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라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 로봇이 글로벌 트렌드죠. 음. 근데 로봇이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트렌드인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우리 시장에서만 강해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에서 로봇주가 움직이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만 형성되는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의이기도 하다. 트리거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 있게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다 먹어볼 수도 있겠지만 들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베타가 높으니까 트레이딩이 조금 더 적합하겠다. 그게 낫겠다. 약간 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영덕 대표는 옵니다. 포트에 조금이라도 로봇은 무조건 담아야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왜 오늘 또 엑소 드시려고? 아니요. 네. 아니 뭐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번 달에 로봇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조선, 로봇, 그리고 반도체 핵심 종목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익을 엄청 많이 냈고 하이제나레는 가지고만 3번 이상을 먹었어요, 막 수익을. 그리고 지금 뭐 제닉스 로보틱스인가 뭐 그 종목 가지고 먹었고. 그래서 사실 좋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낼 파동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이 좀 몇 개 있고요. 네. 조금 중대형 이런 그 등치 있는 로봇주들은 좀 덜 움직였는데 기술적 자리라든지 유지 재료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새로운 주도주 찾기 놀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로봇주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는 제한적이겠지만 다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네네. 예, 움직이는 종목 몇 개만 움직였다 또 다음 날은 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만 잘 잡으시면 앞으로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 성격으로 할 로봇주는 많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성격으로 묻어놓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종목을 좀 신중히 고르셔야 되겠죠. 뭐 대기업과 연계 제휴를 이제 갖고 있거나 직접 인수기업, LG나 앞서 김민재 삼성. 대표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옥석 가리는 그 맞습니다, 종목 맞습니다. 위주로. 네. 진짜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해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종목들은 트레이딩 성격으로. 근데 지금 하기에 되게 좋다. 그래요. 왜? 제가 더 많이 먹었으니까. 좋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로봇 섹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분이 또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이 종목을 선택한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우신 대표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은? 예, 유리기판 섹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해당 섹터 움직이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을 별- 골랐습니다.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차트상? 차트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이따 어. 보여드릴 건데 그래요? 차트는 어차피 근데 유리기판주가 몇 개 올라간 건 있거든요. 음.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 나온 캠트로닉스가 대표적이고 네. JNTC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N자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JNTC도 좀 매매를 했던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머리만 든 정도. 머리만 들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가져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걸 단어로, 명사로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명사로요? 모멘텀인가요? 순환매 길목 지키기. 왜요 왜? 알겠습니다. 길목 지키기. 어떤- 길목 지키기? 예, 그래요. 나의 선별 기준은 길목 지키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영덕 대표는 네. 앞서서 방송 대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김영덕 대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아주 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준비하신 네.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네, 네, 하시지 네. 마시고. 네. 자, 김영덕 대표는 어떤 선별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재료와 대장주 순환매. 그래요. 결국 재료와 대장주 네, 순환매 네, 결국 모멘텀과 아 예. 그렇죠. 수급 순환매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많이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이상한 말 하실까 봐. 자, 우리 김민재 대표는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몰리는 쪽을 한번 집중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의 종목부터 길목 지키기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우신 대표 선별 기준 보세요. 길목 저게- 지키기라고 아,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지금 한 여쭤보는 말인데.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목 지키기를 이렇게 아. 써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하시죠. 그러네요. 네. 뭐 길목 지키기란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요, 많이 예. 쓰는데 이렇게 선별 기준을 길목 지키기라고 쓰질 않지요. 어쨌든 길목을 정말 잘 지킬 것 같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유리기판 하면 대표주입니다. 음. 이 주식이 원래 이제 유리기판의
대표주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 보면 얇은 유리기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두꺼운 유리기판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요, 얇은 것하고 얇은 게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두꺼운 게 어렵습니다. 깨질 거도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두꺼운 게 어려워요. 이게 유리기판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 구멍 뚫는 거. 아. 우리가 그 HBM 할 때도 한미 반도체가 막 날아간 게 그 구멍 뚫는 거 잘해서였잖아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일 이제 기술 난이도가 있는 건데 그거를 할 줄 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TGV라고 해요. TGV 장비를 이제 만들 수 있는 회사고, 싱귤레이션 장비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제일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회사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래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부담스럽네. 길목 지키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별로 안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별로 안 올랐죠. 다른 반도체 막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별로 안 올랐고, 일단은 여기서 한 번 정도 흐름이 나오면 뭐 이런 정도 자리,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 있고, 네. 손절한 요 정도 잡고 들어가면 요건 가성비가 좀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머리는 들었어요. 싹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이제 본격적인 슈팅은 양이 안 사진 나왔기 않는다 때문에. 이런 말씀이시죠? 아, 이거야, 이거 뭐. 정고점까지는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고점도 아니고요. 요 네. 파동, 요 내려오던, 그러니까는 요 내려오던 파동에서 요 길목까지는 간다. 네네. 요 길목까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필옵틱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는 잠시 후에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우신 대표의 첫 번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종목 필옵틱스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영덕 대표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영덕 대표의 선별 기준은요, 수급과 모멘텀을 선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김영덕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영덕 대표는 리가캠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제가 계속 이제 동일한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가져올 때마다 막 계속 바꿔서 트렌드 섹터를 여러 개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집중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리서치도 6개월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종목이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어디서 담아도 수익 낼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 그래서 한 지금 180% 이상 올라갔잖아요. 제가 최초 제시해 드린 대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바이오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이 바이오, 저 바이오 종목, 바이오 종목을 흩뿌리듯이 방송에서 가져오면 네. 하나는 얻어 걸리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투자보다는 집중도 있게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봐라. 그리고 이거 집중 있게 보면 비중을 조금 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 날 때 수익도 잘 날 수 있고 이제 이렇다는 관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코스닥의 뭐 알테오젠 다음으로 또 시총이 높은 종목에 해당을 하지만 기술 수출 규모가 굉장히 높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지금 진행한 기술 수출 규모만 거의 10조 원대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기술 수출료 들어올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고 또 올해 하반기 그 임상학회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참여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3회 이상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뭐 자세한 건 무료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참여 기대 강도에 따라서 신고가 흐름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고, 오늘 코스닥에서 수급 강도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제약주 쪽 위주로 들어왔는데 이 리가캠바이오에만 거래량이 75만 주 터졌는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 2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얼마예요? 20만 주면 73에서 거의 30% 이상을 쓸어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양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이제 계속 밀집으로 바이오 전성 시대가 나오면 이거 이제 통합 시세여서 이 차트가 보이는데 KLX로 보면 저거는 이제 허수 파동이고 조금만 돌파하면은 직전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선점을 해놓으시면 좋은 시세가 가능하고 재료도 충분하고 수급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으로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덕 대표의 종목 리가캠바이오인데요. 저희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는 잠시 후에 따로 공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보여주시죠. 자, 김민재 대표는 선별 기준을 수급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수급 과연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민재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시메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로봇주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첫 방송 때 사면도 그렇고 지금 주도 섹터가 로봇 쪽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아직도 이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MS의 간단한 모멘텀부터 텍스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쿠팡 같은 경우가 로봇 투자에 200%의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C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과 어느 정도 납품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쿠팡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다른 뭐 택배사나 이런 물류 쪽과 다르게 로봇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쿠팡은 지금 CMS의 지분도 약 1% 정도 일단 취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빈틈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아마도 로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최근에 이제 결국은 로봇스타, 로보티즈가 즉 LG 로봇들이 시장의 주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로봇 섹터의 주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나머지 아직 하나 오르지 않은 종목이 일단 엔젤 로보틱스도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로보티즈, 근데 로보티즈는 10만 원 단위가 넘다 보니까 로봇스타로 수급이 넘어오고 있고 여기다 이제 엔젤 로보틱스도 같이 수급이 좀 붙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CMS 같은 경우도 지금 로보티즈 쪽과 M&A를 맺으면서 로보티즈와 연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사실 신규 상장주를 잘 하지 말자라고 개인 투자자분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반도체라든지 로봇 즉 이 주요 산업 섹터에 있는 이 신규 상장주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는 일단 과거의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 즉 기존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아무래도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매물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좀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이나 이런 거래량을 보게 되더라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제 호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달이라서 눈에 띄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차트 흐름에서 네. 이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충분히 좋은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에 대한 로봇의 모멘텀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께서 아직 CMS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빈틈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CMS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디서 또 길목을 지키고 있을지 박우신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길목을 지킨 두 번째 종목은 PI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앞에 설명하면서 두 종목을 어느 분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미리 다 대표 얘기를 종목들이라 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아는 종목. 예, 그래요. 일단 PI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수소 얘기하면서는 이제 미코랑 LTC를 가지고 나왔을 거고 네. 미코는 좀 안정 성향, LTC는 한번 갈 수 있는 성향. 근데 LTC가 진짜 한 40-50% 갔더라고요. P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앞에 얘기했던 필옵틱스는 좀 제일 대장주 성향, 그리고 PI는 이제 좀 시총은 좀 어느 정도 또 돼요. 근데 니치마켓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왜냐면 이 종목은 좀 움직일 때 끼가 있거든요. 상한가도 잘 들어가는 종목이라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PI 같은 경우 유리기판 쪽에서 기대를 하는 건 이 회사는 그 AI 검사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산업 부문의 동사의 AI 검사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리기판 쪽에도 이제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는 유리기판 미세결함 탐지를 하는 비파괴 검사 솔루션. 네. 요거를 이제 AI로 구현해서 여기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러한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검사 솔루션이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이쪽 시장이 열리게 될 거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시장 내에서는 잘 확보를 해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 기업은 좀 끼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장을 올해 2월에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7개월 됐나요? 7개월, 8개월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뭐 상한가 연달아 가면서 뭐 날아가기도 했었고요. 요 중간중간에 계속 요 장대 항공들이 다 전부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도 자주 가던 기업인데 최근에 한 2, 3개월 쉬었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아까 필옵틱스와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무난해 보이지 않나? 요 정도만 가도 한 20% 수익은 날 수 있는 구간, 20, 30%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라 이 정도 잡고 손절가 한 요 정도 잡으면 이런 것도 저는 가성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네, 좀 빠지더라도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갈 수 있고 목표가는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길목지키기라고 키워드는 잡았지만,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길목지키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제가 계속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수소, 지지난주 AI도 그랬고, 바닥권에서 아직 본격적인 관심을 받았다기보다는 살짝 머리 든 쪽, 이쪽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매매할 때는 가성비는 되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PIE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보죠. 이 종목을 다 본 다음에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씩 선택을 해보는 걸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저희가 좀 더 줄여드리는 거죠. 그것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용덕 대표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용덕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역시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별로 이제 또 불만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디서 사든 지금 다 수익 중이신 분들이고,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또 지금도 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우선적으로 재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황반병성 안과 치료제와 관련돼서 캐나다하고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분들을 뚫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 시장에 대한 이제 허가가 9월 달에 나오게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 슈팅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재료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만 치료제. 지금 이제 GLP 원계열 가장 인기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그 중에서도 그거를 이제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쌍두마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비만 치료제는 시트 부분이고, 오늘도 뭐 블루엠텍의 변동성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든지 비만 치료 관심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개별 재료인 그 안과 질환 치료제 관련된 판매 특허 이슈 기대치 부분들이 같이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제가 목표 조건을 설정해드린 24만 원 직고 구간대를 잡아드렸는데 거의 터치 임박한 구간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면 여기 돌파 나올 때 슈팅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저희 가족분들하고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지금 계속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돌파 나올 때 슈팅 나오는 시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분할 차익을 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직전 저점 깨지지 않으면 갖고 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이제 허가 타이밍과 관련돼서 9월 중에 결과가 나오니까 기대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청당 제약 우리 김용덕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엑스게이트를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다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급등을 했죠. 어제 간밤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는데, 일단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좋은 시세를 내면 항상 한국장에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근래에 발생한 새로운 이 수급이 붙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미국 지난달 같은 경우 발표가 나왔었던 부분은 뭐 미국의 뉴저지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로 양자 컴퓨터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런 연기금 같은 자금 같은 경우가 뭐 단기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미국의 이런 연기금 자금이 미국 양자 컴퓨터를 들어 올려줬을 때 한국 양자 컴퓨터가 안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전일에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조정받는 가격대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가 어차피 미국에서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승 첫날이었었던 어제 가격에서 사실상 고가에 샀더라도 결국은 이것보다는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눌려졌을 때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즉 뭐 월요일장에서도
조정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더 좋은 매수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가 됐을 때 혹시라도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같은 주도 섹터를 눌리면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6종목 중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씩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진입 가격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캡처하셔도 좋고요. 빠르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 피롭틱스입니다. 매수가는 36,000원, 목표가 4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PIE입니다. 매수가 9,000원, 목표가 11,000원이고 손절가 8,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덕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 나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16만 5천원이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시메스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3만 1,000원, 손절가 2만 3천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엑스게이트입니다. 매수가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7,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6종목입니다. 저희가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면 피롭틱스, PIE, 리가캠바이오, 삼청단제약, CS, 그리고 엑스게이트 총 6종목인데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은 종목 하나씩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우신 대표부터 가볼게요. 6종목 중에서 가장 이 종목 좀 끼가 있는데 기대가 되는데 뭐 이런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제 종목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진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재미를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도 잡고 진실도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뭐 그러면 제 금상첨화죠. 종목은 제가 이제 좋아 보여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네. 저는 두 분 중에서 고를게요. 아니 그냥 본인 종목 포함해서 6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죠. 아, 싫어요. 이게 복수로 겹쳐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중에 싫어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되죠. 6종목 중에서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어떤 고민에 돈만 있으면 6종목 다 들어가지요.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물론 전 제가 말씀드린 유리기판은 다 좋은데 네. 이게 듣다가 제가 두 분이 사실 어떤 종목 가지고 나는지 모르고 여기서 저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좀 제가 최근에 좀 수상하다라고 보던 종목을 누가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얘기 드릴게요. 시메스요. 어디요? 시메스. CS. 시메스. 시메스? 네, 시메스입니다. 이 안에 있나요 지금? 시메스 아까 나왔잖아요. 시메스. 시메스. CS라고 했네요. 시메스. 저희 시간이 없어서 종목명만 듣겠습니다. 네, 아무튼 CS. 수상하고 아까 네. 뭐 목표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어 더갈 보여서 수도 있을 아무튼 것 같다. 시메스가 저는 좀 땡기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영덕 대표 한 종목 선택해 주시죠. 예, 시메스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시메스가 예전에 그 가져왔었던 사면 차트예요. 사면 급등하기 전에 그 딱 올라타서 이렇게 상향 매집 차트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시메스? 아니요. 그러면요? 전 제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전 자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이요? 삼천당 제약으로 하겠습니다. 삼청단 제약이 네. 추석 연휴 전까지 가장 뜨거울 것 같다? 예, 근데 PI도 좋아 보이긴 하고. 성격 다 나오네요 여기서. 네. 자, 우리 김민재 대표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종목 한 종목만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피롭틱스 하겠습니다. 피롭틱스요. 네. 자, 세 분이 하나씩 나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요 피롭틱스, 삼청단제약, 시메스 세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또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못다하신 이야기는 그곳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우신 대표님 어떤 예. 이야기 해주실지 5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방제도 저렇게 나올 텐데 반도체 얘기만 30분 딱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30분 지금 바로 입장이신 거고요. 아니요, 11시 반이요. 11시 30분이요. 예.
잠시 후에 여쭤볼 걸 그랬네요. 김영덕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아니요,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여기 아직 룸에 방송을 시간이 없어요, 김영덕 대표님. 예,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오픈이 될 거고요. 돈 많이 버는 법하고 그 바이오스 그 항암 그 관련 연계 섹터 네, 종목들 얘기 드리도록 10시 30분인 거죠? 예. 그럼 지금 바로 입장인 겁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도 그렇죠.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마찬가지 5초 드리겠습니다. 일단 5초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승장 계좌 살찌는 시기 가을 청구마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분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지금 바로 우리 김영덕, 김민재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박우신 대표는 11시 30분이라고 하니까요. 세 분의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세 분 얼굴 있으니까요.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주식 보수들과 함께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